안녕하세요. 예술앤 잡담의 목명균. 안녕하세요. 최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앤 잡담을 즐겁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신선한 시선.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18세기 영국 작가가 그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성욱 씨는 미술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공대 나왔습니다. 저는. 그쵸? 네. 전혀 무관하신 거죠? 저희 예술앤 잡담은 초기에는 취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새 좀 잊어버리고 많이 말씀을 안 드려서 초보자를 위한 편안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들도 좋지만 다른 시선을 가진 분들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욱 씨도 오늘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호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무관한. 그쵸? 네.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윌리엄 호거스는요, 그 작품 보셨죠? 제가 보내드린. 아, 네. 작품이 어때요? 느낌이 그냥 내용 말고 딱 봤을 때. 좋게 표현하면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막장? 그런 느낌. 그림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작가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심도 들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윌리엄 호거스는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좀 유쾌하고 밝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림이 연극스러워요. 아, 예, 좀 실제와는 동떨어진 약간 극적인 표현을 네. 담아둔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한 점 보내드리지 않고 6점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면을 6개를 포착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각각의 장면. 네네. 네. 그런 시리즈를 그렸는데 탕하의 편력, 매춘부의 편력, 당대 결혼 풍습 뭐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그렸거든요. 그 중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시대 배경을 성욱 씨가 얘기를 해주실래요? 18세기 영국사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신흥 부르주아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그만큼의 지적임과 무식하다는 거죠. 네, 무식함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돈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귀족들과 많이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귀족들하고 네.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걸 좀 비꼬고 싶었나 봐요. 윌리엄 호거스가. 그래서 유행에 따른 결혼 연작을 말씀드릴 건데요. 당대 결혼 풍습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그림을 짚고 넘어갈게요. 뭐 제목에서 다 풍겨서 나오긴 하지만 1번 결혼 계약. 이 그림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쪽에서는 세 사람이 뭔가 회의를 하고 있고 음, 또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부분에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네. 약간 지적이게 생긴 사람이 뭔가 긴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한 명은 왼쪽에서 이 사건과 관심 없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난잡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결혼 계약 장면인 거죠. 요새도 이런 게 있겠죠? 쓸 수가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와 어떤 다른 집안 간에 억지로 결혼을 했다가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신부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실도 뉴스에 가끔씩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쪽 부류에 속해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면 중앙에서는 신부 아버지와 신랑 아버지가 뭐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도 뭐 우리 집 이런 집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지적여 보인다는 그 남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랑 신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랑 신부랑 원래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나요? 사실 결혼할 때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죠, 사실은. 계약서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리고 이 신부는 손에다가 이제 손수건에 반지를 끼워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이제 결혼에 관한 것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왼편에 끝에 있는 남자는 정말 화면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일단 뭐 신부랑 신랑의 아버지든 나왔고 어머니가 안 나왔지만 설마 여자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아니고 네, 남는 사람이 신랑밖에 없네요. 신랑이죠. 자기 결혼인데 거의 막 체념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에 팔려가는 느낌인가? 표정이 살짝 신난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니까 네, 철이 없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쵸? 네. 그리고 신랑 앞쪽에 보면 개 한 쌍.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결혼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2번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 있는데 다 엎어버렸네요. 분위기나 깔끔한 실내 장식으로 봐서 신적 살림들인데 신랑 표정은 어떠세요? 신랑은 약간 화가 났다고 화가 난 것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술에 취해서 주전 부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표정이 좋지는 않죠, 확실히. 여자는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과 손짓, 발짓 그런 행동을 그렇게 나타내고 보일 수도 있고 있겠구나. 이렇게 슥 하고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부부가 맞는데 신혼부부의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침이거든요. 이른 아침인데 정말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이 남자가.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악보도 있고 카드도 뿌려져 있고 한 거 보니까 밤새 논 분위기. 근데 왼쪽에 이 남자는 누군 것 같으세요? 이 집을 뭐 관리해주는 뭐 그런 사람 뭐 집사 뭐 그 그쵸. 정도 예. 뭔가를 많이 들고 있고, 들고 있는 게 청구서래요. 청구서. 이 표정이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그런 분위기. 집사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고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신랑이 굉장히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 신랑한테 뭐 술값 같은 거 뜯어내려고 와이프가 내주겠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요,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신랑 옆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가 신랑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물어서 꺼내고 있어요. 냄새 킁킁 맡으면서. 뭔가 그 깃털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뭔가 모자 같기도 하고 여자 모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레이스가 달린, 지금 이 신부도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 모자인데 신부의 모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밤새 놀다 왔는데 주머니에 다른 여자의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밤새 없었는데 이 마룻바닥을 보면 밤새 논 흔적이 있잖아요. 여자는 여자대로 여기서 밤새 논 거예요.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쵸? 네. 세 번째, 검진. 검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검진은 어디서 봤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 병원에서 봤죠? 그쵸, 그쵸. 네. 자, 여기 병원 같은가요? 왼쪽에 해골? 네. 이게 병원이란 유일한 단서인 것 같네요. 그 야매로 하는 무슨 그런 곳 같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니, 검진이니까 병원 맞긴 할 텐데, 어두침침하고, 그 안에 있는 뭐 가구나 조명도 그렇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의사는 있는 것 같나요? 의사가 있다면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의사일 테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있긴 있어요, 지금 의사가. 근데 이 사람도 그 건물처럼 이게 정말 의사인가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이런 곳에 왔을까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그렇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 뭘 숨기고 싶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물론 신랑이에요. 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부는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본 인물하고 다르고요. 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어요. 아마도 그 모자의 주인공? 얼굴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다는 거는 성병에 걸렸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숨어서 왔으니까 야매로 하는 병원에. 자세히 보시면 의사도 붉은 반점이 있어요. 똑같은 병에 걸려있는 의사인 거지. 그럼 의사랑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자랑 그건 아닌데 설마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겠죠. 그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곳에 왔고요.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 의사 옆에 해골이 있잖아요. 해골은 그림에서 표현하기로 죽음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치료하는 의사라기보다 약간 그 반대의 개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병원의 모습. 의술을 이용해서 그 불법적으로 재물만 축적하는 그런 돌팔이 의사? 그러네요. 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네. 그렇고요. 여기서 신랑에 대해서 안 거죠, 우리가. 신랑이 그 모자와 이제 모자의 주인까지 찾은 거예요. 네. 그 다음 작품을 볼게요. 4번 아침 화장. 그것도 제목처럼 아침에 이제 머리 손질 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장 왼쪽에 앉아서 뭐 악보를 펼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뭐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는 뭐 차를 마시고 있고 뭐 음악 감상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왼쪽에는 있고요. 네, 돈 많은 집은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 봐요. 오른쪽에 이제 아침 화장을 받는 머리 손질을 받는 신부가 있죠. 네. 네. 신부한테 머리끈이 있는데 머리끈을 의미하기를 임신했다는 것 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아까 계속 나온 신랑은 아니에요. 변호사? 그쵸? 낯이 익죠? 네. 잊을만 하면 나와요. 변호사가 신부한테 뭔가 흰 쪽지를 건네주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계약서나 변호사면 그래야 되는데 무도회 티켓이에요. 변호사랑 고객이랑 무도회도 가나요? 그럴 일은 없다고 왜 생각하는데 단호하게 말을 못하세요? 아니라고. 가면 무도회 티켓인데 이제 뭐 둘이 약속 잡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 신부와 변호사가 뭔가 법적 그러니까 단지 계약 관계뿐만이 아닌 뭔가 기존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건가요? 분위기가 그렇죠. 제가 처음 장면에서 변호사랑 그 신부와의 모습을 보고 원래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초반에. 네. 그걸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신부에 대해서 캐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다음 그림 볼게요. 5번. 여관에서. 네. 여관에서인데 이태리어로 바지노라고 하거든요. 그게 싸구려 숙박업소를 뜻하는 거래요. 싸구려 같죠? 고급 호텔 네. 아니죠? 왜 그럴까? 돈도 많은데. 아까 그 병원에 갔을 때도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쵸? 네. 싸구려 병원에 갔듯이 여기서도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싸구려 호텔에 간 것이 아닐까 그쵸?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갔을까? 누가 왜 갔을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신랑 신부 다 있어요. 네. 누가 먼저 왔느냐가 문제고, 그 지금 옆에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신부는 무릎 꿇고서 신랑에게 뭔가 애원하는 표정이고 네. 신랑은 어느 쪽에 피인가요? 뭔가 빨간색 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뭐 그런 광경인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누가 옆에 먼저 칼이 왔는지, 있어요. 네. 밑에 왼쪽에는 피 묻은 칼이 있고 오른쪽에는 신랑 칼이 있고 도망가는 놈의 칼이겠죠. 피가 묻은 거는. 그럼 신랑과 도망자 사이에 결투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왜 싸웠을까? 약간 감이 오네요. 싸구려 호텔에서 신부가 뭔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눈치챈 신랑이 쳐들어온 거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신랑과 그 신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과 신랑 사이에 그 칼로서 결투가 있었고 아마 네. 승리를 한 그 네. 신부의 그 비밀 남친이 도망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도망가는 사람 보면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네, 하반신. 네. 가면무도에 갔다가 일로 왔나 보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다? 변호사? 그렇죠. 이제 추리하는 것 같아. 설마 했어요. 변호사예요. 제가 성욱 씨랑 이렇게 이건 이렇다 막 다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선한 시선을 나는 듣고 싶다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들어야 하니까. 네, 틀에 박힌 얘기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제 성욱 씨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조금 전에 다른 작품에서 신랑은 불륜 상대와 병원까지 가잖아요. 야매병원에. 네. 근데 왜 자기는 이런 걸 못 보고 쳐들어왔을까?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이때가 혹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부여였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불법적인 현상이었다고 해요. 이 시대도 우리나라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과 사회 현상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비는 건지 아니면 제발 죽지 말아라 뭐 그러는 건지 어쨌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죽어달라고 비는 게 아닐까요? 마음속으로는? 네. 만약에 근데 죽으면 모든 게 탄로가 나잖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그래도 변호사라면 어떻게든 덮을 수도 있고 일단은 걸린 것부터가 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든 신랑을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연남이 변호사지? 네. 그 다음 작품을 하면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6번 백작 부인의 죽음. 아까 리본 얘기하면서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네. 신부가.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음, 지금 자살을 시도를 한 신부가 이렇게 막 누워있고 옆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겨다 주잖아요. 네. 결국은 자살 시도를 했네요. 왜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남편은 결국 죽었고 변호사 A는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믿었던 변호사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이제 뭐 남편도 없고 변호사 자기가 믿었던 애인조차도 그렇게 패배했다고 해야 되나? 죽어버렸고 결국 이 신부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의 아이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부한테 아이는 그 사랑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남겨진 하나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수순을 밟아서 낳은 아이이겠죠. 결국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짐짝밖에 없으니까 자신은 결국 살아갈 의욕을 전혀 못 느끼고 자살 시도를 했을 거라고 네, 생각되네요. 그리고 소문 다 났고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네, 워낙 큰 사건이라 네, 살인 사건. 그러면 이 여자는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귀족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남겨진 거는 자신의 나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짐이죠. 짐밖에 없고 귀족적인 지위도 승계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모임에도 더 이상 뭐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 그쵸. 이미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테고 뭐 더 이상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돈만 많을 때보다 더 못한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디요? 맨 왼쪽에. 변호사와 비슷한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신 분이 글쎄 원래 결혼 반지를 빼고 있는 건가요? 오, 어떻게 알았지? 아빠예요. 신부 아빠. 딸이 죽어가는데 결혼 반지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아빠는 딸이 죽어간 와중에도 네. 뭐 비쌌겠죠. 다이아 반지인지 네. 다이아 반지인지 뭐 몇 캐럿인지 알 수 그걸 없지만 챙기고 있는 네, 거죠. 그 와중에 그걸 자신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런 네.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나마 좋게 표현해도 위선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짠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아니야, 짠은 아니다. 이거 빼가지고 딸 장례식 비용으로 쓰려는 건 아니겠죠? 옷에 입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에요. 네. 윌리엄 호거스는 이런 식으로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이제 시리즈로 그렸어요. 이 작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거스가 연극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존 드라이덴이라는 희극 작가의 작품에서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네. 재밌죠, 내용. 네,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정말 많았고, 그쵸. 네. 그림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구나. 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술과는 원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네. 그 하나하나 이 그림 하나하나마다 정말 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암호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 하나의 숨겨진 메시지 그런 걸 그쵸. 담아놨네요. 네. 네.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신, 리본, 강아지 한 쌍, 결혼 이런 식의 그쵸? 네. 네. 해골, 죽음. 네, 그런 네.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고 등장인물이 많아서 자세히 보면 막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 이쪽에서 딴청 피우는 사람 근데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나도 없고 그쵸? 연극처럼 네, 그런 작품들을 그린 작가였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생각해 본다면은 진실된 사랑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너무 돈과 귀족과 그런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가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 수가 있다.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너무 세게 나가나? 아니,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불행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애는 무슨 죄죠? 글쎄 다이아 반지 훔쳐간 아빠가 잘 키워준다면 좋겠지만 글쎄 지금까지 과연? 상황을 봐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아마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윌리엄 호가스의 다른 작품 탕화의 편력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또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하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두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니까. 네, 오늘은 이런 시리즈물 연극 한 편을 다루었습니다. 소감 있으세요? 예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제가 원래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데를 잘 가지 않고 뭐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랬네 뭐 이거 그랬네 저거 그랬네 하고 쓱쓱 지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제 수준 내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수준 높으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비록 뭐 전문가 물론 암호 진짜 깊은 암호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해독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많구나 해서 네. 미술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겠죠. 네. 개인적으로 그림은 편하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뜯어보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보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것도 좋고. 예. 예, 틀렸을 때 오히려 더 재미있는 발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럼 이번 예술엔 잡담도 이제 제가 업로드하면 다 들어보시고 댓글을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희 예술엔 잡담과 함께 그리고 예술과 함께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목명균이었고요. 최성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